예, 거리가 좀 있어서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빈이 어머님이, 서빈이 어머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연우 어머님이시고, 경준이 어머님이시고요. 네. 영준이 어머님이시고요. 네. 네. 그, 지금 아이들이 학교가 다 숭실이 2명, 연우하고 경준이는 숭실이고, 지금 서빈이는 덕산이고, 영준이는 지금 대성중학교, 이렇게 되네요. 일단, 학부모님들 혹시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이 첫째세요? 아니면 둘째세요? 첫째 학부모님 계세요? 첫째세요, 어머님은? 다 둘째세요? 셋째는 없으세요? 적당히 할까요? 네. 일단 둘째가 주로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위에가 보통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실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주아 어학원이 이제 생긴 지는 18년, 횟수로 18년이 됐어요. 벌써 교습소로 시작을 했고요.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중등가는 여기만 있어요. 신사동에만 있고 고등가는 아실 수도 있는데 명지 캠퍼스가 하나 있고요. 구상 캠퍼스에 이제 2개가 흩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거꾸로 보면 입시에서 좀 내려왔을 때 어디서부터 이걸 딱 멱살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했었고 그 딱 센터에 지금 중학교 현재 2학년 이제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아 어학원의 중등부의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이주아 어학원 중등부 목표는요. 여기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가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입시는 고3 때 치른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아유 고3 때까지 보면 아직 조금 시간도 있고 애가 지금 공부에 질려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조금 이렇게 퐁당당 퐁퐁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아이를 좀 달래가면서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할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첫째 자녀 고등학교 보내서 내신 한번 보신 학부모님들은 제 얘기에 실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드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깡패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약간 살짝 미끄러지면 게임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 결들을 얽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결들을 하나씩 제대로 좀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떤 가스라이팅처럼 학부모님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함이 아니고요. 현재 입시 구조가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왜 수능이 아니라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새끼들은요. 얘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감과 동시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는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이 깔려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공통 과목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 할 거 없이 문이과 통합이기도 하고 1학년 때는 다 똑같은 과목을 수강을 하고요.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그 과목들은 모두가 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내신을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빡 터지는 거죠. 그래서 1등급 할 거냐 2등급 할 거냐 하나 미끄러지면은 하나 틀려가지고 갑자기 3등급에 1등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더 맞으면은 2등급에 꼴등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서울대학을 갈 거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앞에는 이자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1, 2등급 안에 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1학년의 모든 과목들은 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선택 과목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선택도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심화 선택 과목들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1에서 9까지의 이 박 터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평가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고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인데 절대평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취도니까 예를 들어 90점 넘으면 A등급 다 주겠다. 뭐 80점 넘으면 B등급 다 주겠다. 그러니까 덜 빡센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고등학교는 1학년은 모두가 다 공통과목, 2학년 때는 일부는 상대평가, 또 이제 선택 과목, 심화 선택 이런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현재 중2인 애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고교 선택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딱 올라가서 공통 과목이 있는데 2학년 올라가서 선택을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과목들이 다 절대평가가 되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선택 과목을 애가 선택을 해가지고 학점으로 마치 대학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 이 얘기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얘네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모두가 다 절대 과목, 선택 과목들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약간 중간에 끼인 세대예요. 그럼 누구부터 완전히 전면 적용이 되냐면 초등학교 현재 6학년 애들부터는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다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얘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행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의 수능 패턴에서 뭐가 바뀌냐면 그건 아니에요. 대입제도가 크게 바뀌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냥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성적 환산하는 것도 지금의 고등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에 동생이 있으신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그러면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완전히 공부를 진짜 완전 빡 터지게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되게 결을 다시 하셔서. 아무튼 얘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다 공통 과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상대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만으로도 내신이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로 선택, 심화 선택이 고3 과목에 들어오면서 고3에서 상대평가하는 과목이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1학기 때는 뭐 열심히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예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내신을 뒤집어 엎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게 고3 1학기도 그렇고 고2 때도 역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1 때 이 상대평가가 전면에 깔려있는 고1 내신을 만약에 똥을 싼다. 그럼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까지 모르고 사실 공통이고 진로고 심화하고 선택이고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로 그냥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다니고 뭐 국어 중요하다니까 조금 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좀 잘한다 그러니까 괜찮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입시가 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뒷수를 좀 보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고1이 중요하다는지 이해가 조금은 가실 것 같아요. 고1에 모두가 다 상대평가다. 고2에 올라가면 절대평가 과목들이 다수 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등부가 인원이 좀 더 많아요. 중등부보다. 중등부도 이제 100여 명이 넘지만 고등부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해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시키고요. 근데 걔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중3, 중2 때부터 이제 와서 고등부로 이관이 돼갖고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고 각 학교의 배치가 2월 달에 싹 된 다음에는 5월 달 중간고사 보고 막 모의고사 보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누적 성적 데이터를 저희가 10여 년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뭐 덕산중학교, 숭실중학교, 대성중학교였는데 걔네가 각 중학교에서 이제 A 등급 받고 B 등급 받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제 숭실을 갔어요. 대성고등학교를 갔어요. 뭐 예일여고를 갔어요.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내신 점수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만 한 100여 명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내지 않거든요, 성적표를. 내라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잘한 다음에 낼게요. 내지는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분석을 한 100여 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등급이. 학교마다 이제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받았던 내신 성적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금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단어도 보고 테스트 통과하고 하면 그래도 공부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성중학교에서 전교 5, 6등 한다. 덕산에서 뭐 전교 그래도 한 6등, 5등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탁 올라갔더니 갑자기 내신이 막 3이 몇 개씩 뜨는 거죠. 3등급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하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성적이 올 A등급 진짜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되게 열심히 해서 A등급이라는 성취도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올 A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1학년 내신에 4등급이 뜨는 과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사례예요.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지금 절대평가로 하잖아요. 성취도 평가. 그래서 A등급에 해당되는 게 고등학교 1등급에 해당되는 거랑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1등급까지는 전체 정원의 4%까지만 주는데 지금 A등급은 인근의 중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주고 있냐면 많이 주면은 40%도 줘요. 4%가 아니라 40%까지도 다 A를 먹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면 A등급을 받고 있는 우리 덕산중, 대성중, 예일여 중의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실제로 까봤을 때 4등급 애가 A등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리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신을 좀 중학교 때 나름대로 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로 희망은 그놈의 의치아니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도 좀 열심히 시켜가지고 지가 한다 그러면 한번 뒷받침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아니면 교사를 해볼까? 아니면 간호사를 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똑같으면 참 좋은데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도대체 지금 시켜야 되고 도대체 왜 고등학교 가면은 예상했던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객관적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요, 좀 복잡하실 텐데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이제 시험들을 보는 과목이에요. 시험을 보는 과목들은 다 이제 시간표가 깔려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은미체 기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가가 있긴 한데요. 이제 은미체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1학기 때가 여기까지고요. 2학기 때가 여기까지고 요 과목 깔린 거 보니까 이거는 딱 대성고등학교의 내신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요. 한국사 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보건까지가 1학년 때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들이에요. 단위수가 있죠. 국수형의 단위수는 444 동일한 균등합니다. 국수형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사가 3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시험 좀 시켜주세요. 방학 때 조금. 여러 번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단위수가 상당히 빡세네요. 그렇죠? 4단위씩. 그리고 탐구실험은 각각 1단위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내신에서는 막 원점수가 97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98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요 점수만 봤을 때 어떠세요? 완전 잘하잖아요, 얘가. 중학교 내신만 봤을 땐 너무 잘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얘보다 이제 우리 학교 평균을 봤더니 중학교 평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을 봤더니 뭐 70.3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100 나왔어. 오씨 뭐 영어는 84.4가 평균인데 우리 딸은 98 나왔어. 그럼 평균보다 잘했고 9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 압도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올해일을 깔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의 순서가 확 넘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에 1학기가 중간 기말이 다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한번 다 표준편차랑 계산을 해보면 얘가 원점수가 97이지 퍼센테이지가 97%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점수를 받은 게 97%인데 이렇게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다 봤을 때 이 시험은 어때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죠? 그쵸? 평균은 되게 높아요. 시험 자체가 겁나게 쉬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수학도 100점이 나와서 완전히 막 무적 깡패네 이랬는데 평균이 70.3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입니다, 수학 점수가.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뭐 20대는 아니잖아요. 14.7%로 약간 바글바글 몰려있는 축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요거보다 조금 더 난도가 어려운 시험을 봤을 때도 무조건 100이 나올 만한 성적이냐 실력이냐 100분위로 환산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산출해 보면은 3등급까지도 내신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와 이 학교의 평균 점수를 놓고서 우리가 환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정말 잘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4, 3, 3, 3, 4 진짜로 리얼 데이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성중이면은 대단해서 안 그러고 덕산중만 해당이 되고 예일여중만 해당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요. 사실 우리 서부학권에 있는 중학교 내신들을 보시면 이렇게 딱 진짜 가장 전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도 없고 오바도 없고 딱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중학교에서는 A등급을 그렇게 막 퍼주는 식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권고사항 자체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A등급을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한 33% 맞춰라 이제 약간 기준 점수가 좀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숭실중, 덕산중, 대성중, 구산중학교에 우리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들을 한번 퍼온 건데요.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숭실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내신 평균 점수가 각각 74점이, 72점이, 78점이요. 평균이 되게 높아요.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평균이 높냐면 시험이 쉬운 거죠. 숭실중학교 시험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A등급을 주는 퍼센테이지가 19.6%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4%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인데 숭실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의 19.6%, 즉 고등학교 환산 기준으로 따지면 2등급 플러스 3등급까지도 해당되는 아이들이 A등급을 받고 있는 거죠. 빨간 색깔 보시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빡세게 A등급을 약간 짜게 주시는 학교고요. 좀 이렇게 너무 해자롭다 라는 경우들은 이제 43.5% 자주세 완전 해자로운 학교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 평균치는 파란 색깔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해자스러운 학교가 어디예요? 숭실중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나마 조금 빡세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성중학교는 수학을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덕산중학교도 수학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봤자 13.5%, 19.8%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이 받고 있는 이 A등급 안에는 까봤더니만 퍼센테이지는 우리 딸, 우리 아들 3등급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적표를 받고 파악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적표 한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중학교 때 성적표? 시험은 봤죠, 한 번씩 봤죠, 그렇죠? 애들이 일단 시험 많이 안 보니까 성적표도 사실 많이 받을 수가 없고, 또 성적표에는 성취도만 기재가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까지 확인하시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알고 묻지마 달리기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겠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숭실중학교 3학년 우리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숭실중학교 졸업을 해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재원 중인 학생입니다. 대성을 가고 싶어 했어요. 화학공학과 가고 싶다고 중3 때 이미 저희랑 상담을 좀 끝낸 상태였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저희한테 내거든요. 중학교 내신 성적. 그랬을 때 친구가 94, 99, 99점이라는 원점수를 아주 훌륭하게 잘 받아왔습니다. 보통 어머님들 모임에서 우리 아들이 요 정도 나오게 되면은 맥주 한 잔 사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99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A등급 정도 나왔을 겁니다.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우리 숭실중학교의 중3 인원이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와 Z점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등수는 전교에서 20.6등인 거죠. 21.9등, 18.5등. 이걸 퍼센테이지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만 14.71%, 15%, 13%니까 얘는 만약에 고등학교다, 여기가 숭실중학교가 아니라 그냥 딱 고등학교 환산 지수를 했다 그러면 내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333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AAA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요법.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저희한테 성적표를 내시면 이런 상담들을 저희랑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등급이 다 3은 아니잖아요. A등급 안에도 진짜로 1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오픈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를 한번 계산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결국 고등학교에 가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까 그 친구는 AAA인데 3등급 예상을 가능하다. 숭실 중학교가 아니라 숭실 고등학교라는 전제를 하면 그러면은 그 3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고등학교 때. 자, 저는 지금 이런 내신의 이 숫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이들 등급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걸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학부모님들 지금 이제 의치한 약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뭐 더 그러합니다. 이제 의치한 약수를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너무 많은 상담을 하시고요. 근데 그놈의 의치한 약대를 가려면 이제 내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1.3에서 1.5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1.6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못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방약대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신을 보시면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저희가 결을 되게 촘촘하게 나눠놨죠. 1.3x, 1.5x,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저희는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려면. 그리고 얘네들은 내신만 갖고서 누가 의치한 약수를 뽑아요. 그러면 뭐 지방에 있는 애들 전교 1등 다 되게요? 그럴 수 없으니까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의치한 약대를 오려면 너희 학교 고등학교에 내신 점수 깡패 들고 와. 그런데 완전히 1점대 개 초반대로 가져와야 돼. 요게 기본이야. 그리고 수능을 보면 전 과목을 다 갖고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의치한 약대는 3합을 맞춰오라고 해요. 여기서 3합이 뭐 홍어랑 돼지고기랑 묵은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단 세 과목의 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액면가로는 4합일 수도 있어요. 탐구가 2과목이 들어가는 고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과목의 합을 4나 5까지도 맞춰와라. 이제 이 소리입니다. 세 과목의 합이 4다, 세 과목의 합이 5다. 그 얘기는 만약에 이 친구가 국어에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합치면. 그럼 탐구에서 1등급이 나와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4등급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 이렇게 때렸다 1등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바로 광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재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공대 갔다가 반수할래 엄마 약대라도 한번 더 볼래 재수할래 삼수할래 이제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는 정말 거의 뭐 신계급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그냥 전교에서 뭐 모든 고등학교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아닌데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건, 홍수, 국순세당, 광명, 상가까지의 대학들을 한번 서열화 해보면은요. 일단은 서영고를 갈 거면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면 2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못 가요. 그러니까 1.8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1.8x는 얘가 최저를 굉장히 빡세게 잘 맞춰 있으면 모를까 1.8도 사실 간당간당합니다. 서영고는 최저 기준이 굉장히 빡센 학교들이 이제 고대 그리고 이제 보시는 중앙대나 홍대나 숭실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연대나 한양대, 이대, 동국대, 세종대, 강원대는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고 대신에 서류를 보죠. 면접을 보는 지금 현재 전형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1.8 정도까지가 서영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9 정도 그러니까 아직 2로 안 넘어갔어요. 2로 안 넘어갔는데 중경 외 10까지가 끊어져요. 그쵸? 그래서 중앙대랑 이대가 요 정도까지고 앞에가 2자로 시작하는데 자꾸 2대 간다 그러고 막 시립대 간다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서로 답답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까지 만약에 끊었다 그러면은 동건 홍수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한번 딱 끊어보면은 전국적으로 애들이 몇 명 정도 올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신은 요 정도를 끊어줘야 돼요. 근데 학원이들 지금 수학도 학원 보내시죠? 그쵸? 영어도 학원 보내시고 오늘 또 이제 굳이 이게 무슨 넷플릭스만큼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랑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재밌습니다만은
근데 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실 때에는 그래도 내 새끼 제대로 된 대학교 보내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같이 세우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오신 건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 대학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많죠. 근데 이제 여기 가려면 앞에가 이자로 시작은 해줘야 서로 뭔가 얘기가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순세당은 이제 광명상가까지는 3.4등급까지로 이제 가능한 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가서 3.4를 받는다는 거는 도대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3.4를 받는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지 가서 앞에가 2자로 시작할 수 있는가, 3.4까지 올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전형을 좀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첫째 자녀가 그럼 몇 학년이세요? 첫째는 지금 24. 아, 나이도 차이가 많이 있으시구나. 그럼 첫째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고2. 아, 고2시군요. 어머님은요? 예.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1학년이시고? 고2. 고2시고요. 학교 어디에요, 어머니? 숭실이. 숭실이요? 어머님은? 예리요. 아, 예. 지금 다니는 우리 학생인가? 다니고 있나요? 첫째가? 저희가? 첫째는 아직 안 다니고 있나? 아, 그러시군요. 네. 일단 고2, 고1 지금 첫째 자녀 있으시니까 느낌이 오실 텐데 원서를 수시로 쓰실 거잖아요. 그쵸? 수시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시 얘기는 별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정시 얘기는 저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서부학군에서 정시 얘기하는 거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재수하는 거면은 뭐 가능성 있겠지만은 현역에서 정시로 대학을 보낸다 서부학군에서 숭시를 예일이라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수시 원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서류를 가지고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 건데 총 6장이라는 원서를 써요. 대학을 6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종합으로 쓰고 교과로 쓰고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해서 6개를 썼는데 붙었다. 그럼 가야죠. 붙어도 정시로 더 잘 돼서 가느냐? 못 가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납치라도 되면 다행이죠. 6개를 다 떨어지면은 그냥 뭐 재수를 하거나 정시로 지방대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완전히 종합적인 평가라서요. 사실은 이제 종합전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보잖아요. 생기부를.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요. 대학이 그 학생의 생기부와 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를 당연히 봐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에서 2등급인 애랑 예일여고나 대성고등학교에서 1등급인 애를 똑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뭐 충북에 있는 예산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의 1등급이랑 우리 인근에 있는 그래도 이제 숭실고등학교 1등급을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대학이 주관적인 평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류에 대해서 우리 학과, 우리 전공을 하고자 하는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는 고등학교 때 뭔 짓을 했어? 어떤 활동을 했어? 어떤 주제 탐구를 했어?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의 두 가지 전형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를 갈 거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어요. 숭실고를 가든 대성고를 가든 예일여고를 가든 뭐 동명여고를 가든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고3에서 이제 원서 써갖고 종합전형으로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데 어느 학교를 붙었는지가 기준이 돼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우리 선배들이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데 학종으로다가 어디까지 붙었는지 추합으로 몇 번까지 붙었는지 어디를 붙었는지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나리오가 다 필요하고 좀 엄마가 서포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은 비교적 단순해요. 일단은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신에서 너 전공 과목 뭐 들었어? 선택 과목 우리 학과에 맞는 거 들었어? 말았어? 안 물어봐요. 그냥 숫자만 물어봅니다. 점수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뭐 각 고등학교마다 딱 똑같은 내신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최저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2합 5, 3합 6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을 하지 아까 이제 학생부 조가처럼 학교마다 이제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대로 주관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하나고든 뭐 예일여고든 뭐 동명여고든 선일여고든 다 동일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예일여고가 유리해요? 하나고가 유리해요? 이 전형은? 예일여고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숭실고가 유리해요? 대성고가 유리해요? 이걸로는? 숭실고가 유리하겠네요. 그쵸? 왜냐면 내신이 일단 잘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 수능 최저는 또 사실 숭실이 대성보다 그렇게 빡세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목자사고라든가 저기 뭐 대치동에 있는 목동에 있는 뭐 휘문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뭐 강서고등학교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 서부학군에 있는 우리 애들이 훨씬 유리한 전형이에요. 우리 애들이 걔네들보다 내신은 더 잘 볼 테니까요. 그리고 내신만 잘 본다고 붙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선배들은 제 머릿속에 좀 지우고 얘네들을 제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수능 최저를 도대체 어떻게 맞추느냐, 즉 수능 공부를 어느 고등학교가 잘 가르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되게 한결같아요.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학교는 없어요. 고등학교가 수능 최저를 맞춰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는 내신 공부를 이제 해서 아이들을 순번을 정해서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서열화시키는 거고요. 학교 활동을 하는 거고요. 각 과목의 수능 최저는 누가 맞추는 거죠? 어머님들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학원 보내시는 거예요. 과외시키시는 거고 전과목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니까 3합을 뭘로 할 건지 2합을 뭘로 할 건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 새끼한테 어느 과목에 돈을 투자할 건지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감으로 하거나 아이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적 리얼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도와드릴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형으로 아이들이 6장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근데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나서 공부하시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얼레벌레 하다가 선택 과목 갑자기 선택하라 그러죠. 1학년 때 다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1학기 때. 벌써 다 경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내신 공부하느라고 묻지마 달리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을 딱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다다닥 설명할 수 있으실 정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생기부를 본대.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 얘가 가야 될 학과의 적합성이 생기부에 기재가 돼야 된대. 그럼 생기부 기재가 뭐죠? 지금 생기부 기재사항이 많이 이제 슬림해진 거 아시죠? 뭐 독서도 안 들어가죠.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가죠. 자율 동아리도 안 들어가죠. 바로 공정화 강화 방안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슬림해졌습니다. 간소화됐는데요. 대신에 이제 확 떠버리게 된 게 뭐냐면은 생기부에서 교과 세특이라는 부분이에요. 각 과목당 오른쪽에 500자씩 쓰게 되는 교과 세특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가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는 숫자다. 내신이 깡패다. 최저를 못 맞추면 모두가 다 도루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어느 쪽에 더 쏠리세요? 마음이 더 열리세요? 자, 보통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잘못 쓴 원서가 한쪽으로만 6개를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3, 3, 4, 2, 2, 4 보통은 3, 3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적정 그리고 상향 안정으로다가 결을 잘 맞춰야 되겠죠. 당장 쓰시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보통 이제 스카이를 가고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전 과목에서 뭐 5개 틀려도 물수능일 때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물수능일 때는 또 몰라도 불수능일 때는 또 몰라도요. 여기는 이제 재수생들과의 경쟁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동갑내기들이 다들 어딘가에서 공부를 빡세게들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고3 때까지 우리 아이들 성적표에 보이지 않는 게 얘네들보다 1살 많거나
2살 더 많은 완전히 괴물들. 그러니까 전 과목에서 수능에서 뭐 한 4개, 5개 틀렸는데 의대 가겠다며 다시 들어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 자녀들의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에는 성적표에 없어요, 얘네가. 근데 6월 모평부터 쓱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1 때부터 고3까지 나름대로 2등급을 유지했던 애가 고3 6월 모평에서는 갑작스레 3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서부학부 내에서 재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으로 대학을 보내실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이럴 경우 정시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제대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래요. 이제 교과를 준비하면 수능 최저를 몇 과목을 지금 건드려 놨잖아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랬던 애는 이제 재수를 해도 승산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이쪽으로만 했던 애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 그래도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될 거고요. 이러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입시 전형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공통과목에 해당이 되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과목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등급을 올려야 되는 어떤 학원 투자라든가 과외라든가 세팅이라든가 공부력 같은 걸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올릴 만큼 중학교 3학년 끝까지 달려가신 다음에 내 새끼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별을 해서 이제 원서를 싹 써갖고 입학을 시킨다.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중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일단은 어느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거듭 말씀드리면은 그 짓을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어만 하는 거 아시죠? 그쵸? 현재 국어랑 수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수학학원에서도 그 어느 국어학원에서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데리고서 고1 모의고사를 보는 학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세요? 수학학원 보내시면 정색하고 시간 딱 투자해갖고 100분 동안 막 수학 시험 보고 막 이럽니까? 80분 동안 국어 딱 시험 보고요?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인근에 별로 없고 왜 안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들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타당한 대답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제 각가문 땅 거의 뭐 40만 원에 육박하는 이제 학원비나 과외비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1 내신이 목표예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고1 내신을 일단 잘 봐야 돼요. 뭐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 뭐 원어민하고 프리토킹을 해야 된다, 원서를 잘 읽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방금 언급드렸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 빡 터지게 하겠죠. 근데 지금 결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 보려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혹은 2학년 수준까지의 수능 영어가 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그건 이제 이 어떤 결들을 맞춰서 고1의 내신을 동명 가면 몇 등급 받을지 예일 가면 몇 등급 받을지 지금부터 다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도 국어도 그걸 하셔야죠. 근데 왜냐면 이거 시험이라는 게 한 번 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본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중학교 성적 분석을 아까처럼 이제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가만히 이제 중학교 성적만 갖고서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밑에 건 아무 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저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를 얘가 숭실중학교인데 중학교 성적표, 내신 성적표 내서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대치동에서도 다 해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하는 거. 평균 점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전교에서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니까 이 중학교에서 사실은 네가 A등급 받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는 상답을 해요. 목동도 하고 대치동도 일부 합니다. 근데 요 밑에는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월 모의고사를 우리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1년에 저희가 3번을 가요. 국수형을 다. 그래서 1교시가 국어고요. 2교시가 수학이고요. 3교시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3과목을
실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OMR 체크까지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죠. 이름을 저희가 미만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리 만나는 고등학교 내신이에요. 미만고죠. 미리 만나는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입니다. 국수형 모의고사를 봤을 때 놀랍게도 40%, 60%, 90점 이렇게 나오는 아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니까요. 영어가 90점 나왔으면 얘는 1등급 받은 건데 국어는 엄마 나 처음 봐봤어. 국어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페이지가 많은지 몰랐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었어. 지겨워 죽는 줄 알아요? 막 이러고 수학도 안 배운 것도 있었다는 둥 한참 전에 배워서 다 까먹었다는 둥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퍼센테이지 보면은 등급 환산했을 때 5, 4등급 나오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만고로 환산을 해서 목표 등급을 해주고 네가 대성고를 간다 그랬고 한성고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실제로 대성고 가면은 내신은 국어가 3.7, 수학은 3.5, 영어는 1.5, 국수형만 따졌을 때 2.9등급 예상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딱 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 등급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요 점수 그대로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니까. 자, 바로 이 친구는 실제 사례인데요. 사실 중학교 내신이 꽤 잘 나왔던 학생이에요. 98점, 99점, 97점이니까요. 원래 과학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신 분석을 저희랑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과학고 가면 걔 망한다. 갈 사람이 가는 거다. 그건 지금 가면은 안 되고 과학고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라면 일반고 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을 다시 짜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고 아니면 대성고를 생각하신다고 하시길래 내신 성적 분석해서 내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고 그러면 대성고 아니면 숭실고로 방향을 좀 잡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미만고에서는 숭실고를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랬을 때 두 개 고등학교 중에서 어디가 유불리가 되는지를 선택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말이죠. 성적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근데 저렇게 시험을 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부모님들 저희 학원 다 재원생이시잖아요. 애들이 이주와 널널하대요? 빡세대요? 빡세대요? 그냥 엔간하대요? 화나신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네. 네. 고 일자리고 큰애가 여기 다녔어 중학교 때요. 네네네. 너무 빡세다고. 그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뭐 다른 학원은 2시간이면 그쵸. 됐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기는 막 4시간 막. 맞아요. 근데 뭐 수업은 이제 뭐 시험 보고 뭐 테스트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빡세다고 해서 그쵸. 한번 쉰다고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예. 근데 워낙 영어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 네네. 지금 이제 가해로 돌렸는데 네. 고1이라 네. 또 예일여고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쵸.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등급 따기가. 예. 예일여고 같은 데는 이 은평구에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강제 배정 받지 않는 한. 네. 다 마포 쪽이나 예. 그쪽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그것도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만 와서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고 그니까. 잘한다 생각하고 진짜. 했는데 예. 갔더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들 막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진짜로. 저도 놀래고 애도 놀래고 나 전학 가려면 이런 그러니까 1학기 딱 끝나면 그러니까 예. 작은 애한테 둘째 애한테 야 너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선행 그러는 아. 거예요. 내가 선행을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주인공. 예, 상징이. 둘째 애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둘째 애한테 중2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영어는 좀 관심 있어 해요. 네. 그 외의 과목은 관심이 없어서 네. 근데 그것도 고민이기는 해요. 그럼 맞아요, 어머니. 이게 뭐 하나 해놓으면. 좀 그런 실패하지 않으려고.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어머니. 그런 거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지금 걱정이 막 큰애도 지금 이르다 인서울도 못 가고 생겼단 말이야. 자기는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 잘했고 뭐 수학 100점 맞고 뭐 영어도 뭐 부족 90점 이상은 맞았고. 중학교가 어디였어요, 어머니? 덕산중학교. 덕산중학교. 덕산중학교가 너무 이제 난이도는 낮으니까 지금은 좀 난이도가 높아졌나 봐요. 예전에 네. 큰애들 때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네네. 다들 막 좀 문제가 너무 쉽다. 예. 일단 인원도 좀 적은 데다가 난이도는 좀 많이 쉬워요. 지금도. 어려워졌다는 건 자기들의 뇌피셜이지 사실은 뭐 다 똑같아요. 그죠? 예. 대성중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나마 대성중이 조금 뭐 덕산이나 뭐 상신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 성취도 높이려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네, 그러려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내고 쉽게 문제 내는 네. 걸로. 근데 독박은 우리가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불만인 거지. 예. 그러면 애들 실력은 어떨까?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얘네들이 제일 가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야. 우리가 진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얘기가 그거예요, 있어서. 언니. 그러니까 진짜 그거예요. 네. 저도 실감을 보내고 나니까 설마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런 게 설감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님은 너무 이게 진짜로 너무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작은 애한테 계속 쪼는 거죠. 네, 네. 큰 애한테 안 했던 거좀 네.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는 안 빡세요. 이게 빡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태원생의 가장 1순위는요, 빡세서 그만둔다. 좀 쉬고 싶다. 한 달간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적응을 못해서. 이게 퇴원순위 1순위예요. 1순위예요. 지금도 저희가 지금 뭐 중등부도 마찬가지인데 예비고일이 지금 한 140명 정도가 있어요, 현재. 근데 얘네가 이제 8월부터 개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쭉 오는데 와, 너무 빡세서 도저히 못하겠다. 코로나 뭐 어쩌고 막 자가격리하니까 아주 옳다구나 그러고 이제 빡세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은.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퇴원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뭔가 영업하는 느낌처럼 들리실까봐 참 조심스럽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목동이나 약간 강남권에서 근무하시다 오신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주아 어학원의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형 학원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능률보과 어원편 이번에 외우더래도 우리 애들이 중등간에서 외우면은 올 때 뭐 한 가지 외우고 두 가지 외우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비고일 4가지 외워요. 올 때마다 5가지 외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유반이어도 외우고 예문도 외우고 그러니까 이 단어 시험 보는 데만 벌써 한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몇백 개씩 외워야 되니까 500개씩 정도로 시험을 보니까 그럼 보는데도 이제 팔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거 지금 사실은 서초에서 자기가 근무할 때는 8가지 시험 봤다. 제일 레벨 높은 애들은 얘네는 지금 뭐 내가만 봐도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성적표 다 좋다 이거예요. 국수형 모의고사 보고 뭐 보는데 애가 100분을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시험을 보면서? 안 돼요 이게 처음에. 70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왔다가 갔다가 듣기를 하면서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험이니까 시험을 잘 보는 스킬 같은 게 있잖아요.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ong덩이를 딱 붙이고서 영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듣기를 풀면서 오른쪽에 도표라든가 쉬운 문제들을 한 2-3개를 딱 해결을 해놓고 7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OMR 체크하는 시간까지를 이렇게 할애를 해서 뭔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이제 거듭나듯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과목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분석 불가가 나와요. 특히 수학이라든가 국어 같은 거 막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다 찍었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저희는 솔직히 이대로 계속 갈 거고 퇴원생이 많이 나와서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퇴원생 다 합쳐갖고 옆에다 학원 차리면 좋겠다. 이주 희어학원이라고 해갖고 들빡세게 하면 아주 학원 하나 제대로 차리겠다. 왜냐면 해마다 그런 퇴원생이 몇백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가냐면은 막 동네 학원 쬐끄만 데 가서 과외하고 있고 근데 뭐 그 학원들이 다 좋을 수도 있죠. 뭐 다 나쁘고 저희가 최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학원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원래 과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과외는 이제 제가 가요. 2시간 동안. 그럼 저는 이제 이 친구를 하고 난 다음에 뒷담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왔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해놨어. 시험 볼 것도 아무것도 안 해놨고 죽여버린다 진짜 확 그냥 다 머리를 밀어볼랑께 막 이러고 막 하지만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음 시간에 꼭 해와. 가만 안 둘 줄 알아 진짜. 간다. 가야 돼요. 안 가나요? 다음에 기다리는데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지. 그 걔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원래 한 10문제를 해야 될 것 같다가 2문제를 천천히 해주고 그럼 이제 얘하고 나의 독방이잖아요. 여기는 독방이고 엄마가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은 어때?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 내 페이스대로 잘 맞춰 주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아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학원의 장단점이 있고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이에요. 애가 50분을 딱 집중해서 있고 10분을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50분, 10분, 50분, 10분, 50분, 10분을 굉장히 빡세게 딱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화가 돼서 딱 케이던스처럼 50분, 10분, 50분, 10분 이걸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탑재가 돼 있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비로소 오기 시작하는 어떤 연령대는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데 와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응 못한다 소리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디 다녔어? 그러면은 청땡어학원이요.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그때 수업 어떻게 했는데 40분에서 10분 쉬고 거기 시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방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보는 식으로 뭉개는 거를 되게 싫어요. 그걸로 계속 하다 보면 진도도 못 나가고 영역별로 이제 밸런스도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캠퍼스 지금 현재 5관이 있는데요. 이 관의 가장 큰 교실은 테스트룸입니다. 그리고 조교 인건비가 저희가 한 달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조교는 어머님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교가 각 관에 지금 한 3, 4명씩 무조건 붙어 있어요. 상주하는 인원들이. 고등관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조교만 예를 들어 예일여고다 그러면은 예일여고 조교팀만 3명이 붙어요. 강사가 있고. 그럼 걔네들 뭐 하냐면 다 테스트 보고 통과하고 시험 다 통과해야 집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자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은 한 번에 왔을 때 3교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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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0분, 10분 이렇게 쉬어서 3교시 한다 그러면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해야 가는 거니까 와갖고 4시간, 5시간 밥도 못 먹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학원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그 대학을 제대로 보낸 엄마들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좀 보면 뭐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좀 달라요. 뭐 아무것도 몰라. 애가 다 했어. 뭐 학원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 뻥이에요. 다 뻥. 뭘 했어 그 엄마들. 예를 들어 50분 할 때 옆에 앉아 있던가 진짜로. 저도 사실 잘 못해. 해놔. 엄마 갔다 온다. 50분 딱 전화한다. 막 이러는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 공부라는 건 사실 되게 외롭잖아요. 공부가 재밌나요? 외롭죠. 기억이 다 있으시죠? 독서실 가고 뭐 학원 가고 늦게 오고 새벽에 공부할 때 외롭잖아요. 우리가 외롭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 동반길에 학부모님이 계셔 주시는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럴까요? 같이 달려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셔야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집이 지금 상암동인데 MBC가 막 들어설 때 되게 예쁜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막 생겼었어요. 지금은 더 많지만은 근데 뭐 이렇게 차 같은 걸 파는 커피를 안 파는 차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파는 MBC 지하에 이렇게 카페가 하나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적에 남편이랑 넷이 맨날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항상 매주 그 일요일이었는데 그 시간대 가니까 어떤 어머님이 자기 딸이랑 둘이 와서 잠깐 이 바 테이블 같은 데 와서 한 3시간 정도씩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애는 보니까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영어 문제를 풀고 엄마는 랩탑을 갖고 와서 엄마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맛있는 음료수랑 케이크,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카페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혹은 뭐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간혹 가다 갔는데 그 시간에 그 공간에는 꼭 그 모녀가 있더라고요. 너무 좀 인상적이었고 간담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모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학부모님들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휴식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어떤 3시간 집중할 수 있는 케이던스 이것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 미만고 데이터가 진짜로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적표는 미만고랑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6월하고 9월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성적표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해갖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계속 거듭 반복이 돼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지금 중3 학부모인 게 실감이 나세요? 중3?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어머님들 다 중3 학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중3이라고 안 그러고 예비고1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HP, 그래서 하이 패스, 고등학교를 패스한다.
그런데 머뭇하고 이렇게 딱 지내고 돈 얼마예요 이거 안 하고 하이패스로다가 이렇게 통과한다 해서 HP라는 클래스 이름을 바쳤고요. 3가 제일 높고 2가 중간이고 1이 이제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모도 보고 자 그리고 미만고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들을 보게 될 건데 저희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춘 시험들만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례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이렇게 나와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얘가 내신 환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369 11월에 이제 모평이 있으니까요. 369 11월 모평을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111, 탐구가 2 이렇게 나왔다. 이건 딱 지금 대성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렇게 대성고를 갔더니만 성취도를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내신을. 그래서 얘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엄마는 얘를 국어를 시킨 거예요, 지금. 남자애가 이제 고1 6월 모평에 1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국어를. 수학은 뭐, 말 뭐예요? 99%인데. 영어 1 나왔고, 탐구는 2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삼합 4 기준을 맞추잖아요, 얘가. 그쵸? 그러니까 의치한 약대 가능한 각이 되는 거고, 스카이 갈 거면 공대 가능한 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답이 나와요, 사실은. 큰 전복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돼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성적표를 하게 되고요. 여학생 사례도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복잡해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만고를 보기 위해서는 케이던스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반복 주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좀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시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결국에는 그 3월에, 6월에, 9월에 3번을 봅니다. 3번을. 우리 아이들 지금 중3이니까 3월에, 6월에, 9월에 이렇게 3번을 봐요. 그러니까 9월에 보는 거는 고등관으로 이제 이관을 해서 왜냐면 고등관 8월에 이관되거든요. 부산 캠퍼스나 명지 캠퍼스로 이관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예비 고일 과정이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9월에 이제 이관이 된 다음에 볼 때에는 외부생들은 저희가 유료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만고가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진행 중인데 외부에서 신청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중등부부터 이제 HP 클래스야 너네는 이러면서 이제 국수형의 중요성, 케이던스 막 교육시켜갖고 100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냐고 OMR 체크까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외부에서 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마포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와? 막 진짜 무슨 대흥역에서부터도 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쪽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이 어머님들이. 이 어머님들이 올 때 벌써 완전 전략적이에요. 100분위를 다 파악해서 와요. 이미 자기가 고2 모평을 봐봤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집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아가지고 애랑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초재고 있는 거지. 그 엄마가 뭐 밖에 나갔다 오셨겠습니까? 국수형을 고1, 3월, 6월, 9월 뭐 이렇게 다 보고 고2 거까지 봐가지고 깨알같이 100분위를 등급 말고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모평을 6월 달 걸 봤는데 국어는 선생님 91%가 나왔고요.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뭐 1등이 나왔고 수학은 몇 등급이 나왔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다 깨알같이 써오셔서 저한테 이러면 얘 예일 가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이거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외부 학생 어머님들이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제가 그게 또 궁금했는데 유튜브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4, 5등급 받는 아이들 퍼센테이지 목표 설정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3등급, 2등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좀 화이팅 같이 넣어주시고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지금 이제 고1 대신 잘 받고 싶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중3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완전 레이스에 들어서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에 이제
그 예비고1이라고 하는 게 현재 중3 아직 입학도 안 했으니까 걔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지금 어디까지 올 때까지 왔다. 그리고 크게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어머님들은 지금 딱 1년 정도가 남으신 거잖아요. 그쵸? 요 1년 동안 성적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느 선까지 들어가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전국에 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고를 비롯하여 뭐 카이스트에서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건 홍숙 뭐 아까 전에 국순 세단까지 다 보셨는데 대입에서 가장 진심인 게 누굴 것 같으세요? 대입에서 학생, 정부, 대학 누가 제일 진심일 것 같으세요? 학생일 것 같죠? 우리가 학생이니까 우리가 내 새끼고 서영고 가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경중을 비교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가장 사활을 걸어서 가장 빡세게 지금 진심인 주체가 누구냐면은 대학이에요. 애들의 쪽수가 많이 줄은 거 아시죠? 그리고 대학의 정원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가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갈 거면 호락호락해요. 미달 사태도 벌어지고 막 별짓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 닫는 대학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15개 대학이라든가 국순 세단 정도 갈 거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에 이렇게 입학 전형을 쫙 펼쳤는데 우리 학교의 어떤 특정 학과가 미달이면 어떡하지? 안 몰리면 어떡하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운영을 또 해야 되고 입학을 안 해버리면 등록금이 돌지를 않고 애들이 막 휴학을 해버리거나 이런 아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서열을 다 매기고 있어요. 서열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서열을 그 고3 때 입학 결과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애들이 369 11월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 15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3월 달에 A고등학교는 1등급이 몇 퍼센트고 전교생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접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는 2025학년도는 애들의 수준이 요 정도구나. 전국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명이구나를 다 일일이 369, 11, 369, 11, 369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기가 막히죠. 3합 6으로 할 거냐, 2합 5로 할 거냐, 2합 6으로 할 거냐, 1합 3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잔머리를 굴려서 완전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 뽑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경쟁대학교에 치이지 않으려면 우리 대학교는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저 조건들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태어나는 고3이 되어야 전국 순위에서 몇 퍼센트 애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고1 때부터 스타트가 무조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47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입시 치를 때 우리 새끼들이 이제 고3이 돼갖고 재수생 다 들어와서 입시 치를 때 한 47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가 올 1등급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인 올 1등급인 애들은 전체 47만 명 중에서 18,800명 정도예요. 18,800명. 올 1등급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중3인데 다 1등급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중학교 내신 올 A등급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쪽으로 보시면 의치한 약수의 정원이 기가 막혀요. 6,608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치한 약수가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지만 지방 약대 의대가 다 있으니까 얘네들이 딱 정원이 6,608명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인데 올 A등급, 올 1등급을 애가 받았어요. 국수형이. 그럼 애들이 당연히 어깨 뽕 들어가고 의치한 약수 가고 싶은데 그렇게 1등급 다 받는다고 해서 의치한 약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 중에 18,800명,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네요. 전국이니까 제가 환산을 잘못했어요. 요 정도면 이제 가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국수형을 1등급을 다 받았던 애는 이제 약간 우리 동네 안 살고 약간 멀리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쵸?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덕산 중에 없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대성 중에도 한두 명 있을라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국수형에서 만약에 다 1등급까지는 아닌데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1등급이다.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예를 들어 영어는 1등급이다. 아니면 영어랑 국어는 1등급이다.
이제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47,000명입니다. 47,000명. 그러니까 얘네들을 딱 등수를 잘라보니까 결국에는 주요 15개 대학의 정원하고 약간 얼추 비슷해요. 이게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중2짜리 그쵸. 계산했을 때요. 맞습니다. 중2가 지금 네. 제일 애가 많을 때라고. 중에 지금 황금 돼지띠라 가지고 얘네가 그러는데 47만 명 기준으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정원은 조금 이제 변수가 있어요. 지금 약대도 생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추이는 어쩌면 저렇게 잘 맞춰놨지? 그러니까 15개 대학으로 잘라도 23개 대학으로 잘라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15개 대학을 지금 보내실 거면은 국어, 영어, 수학 각 학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만 믿으실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달라. 국어도 1등급 나오냐. 이주아, 야, 니네 지금 뭐 빡세게 한다고 그러고 뭐 4교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 지금 2등급 만들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 일단 어느 정도 요 점수 안에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은 되게 만들고 요청을 하고 이제 이런 상담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요 데이터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은 42,000명이고요. 국수형의 1, 2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47,000명입니다. 여기 보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 됐다. 한 과목이 한 2등급 나온다. 요런 애들은 이제 94,000명 정도예요. 전국에 다 흩뿌려져 있고 여기는 지금 15개 대학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 15개 대학은 지금 못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리얼 데이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실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이실 것 같고요. 그 점수 데이터를 보고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유불리가 있는지 우선순위가 뭔지는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모의고사를 앞으로 정색하고 보는 미만고 3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영어 실수문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반도 있고 이래요. HPC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봅니다. 70분 동안. 그러니까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잘 보게 돼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봐요. 봐서 예일여고 가면 몇 등급, 명지고 가면 몇 등급, 선정 가면 몇 등급, 이제 충암 가면, 숭실 가면, 대선 가면 몇 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신을 추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야 정신 차려 등급이 너가 이게 나온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를 정해줘요. 3월에 보면 6월에 어떻게 해야 돼? 국어를 조금 더 올려야 돼. 국어 공부가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몇 점인지도 잘 몰랐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시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량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을 하게 돼서 뭔가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게 정신 차리고 잘할 거라 그러는데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봐왔던 애가 잘하는 거지. 가서 갑자기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가면은 정신은 차려요. 근데 다 차려요. 남의 집 애들도. 그러니까 요게 오늘의 이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을 다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숫자 얘기를 좀 복잡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학종으로 대학 가는 거랑 학생부 교과로 대학 가는 거랑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내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는 사실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좋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종합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종합을 아무나 쓰나요? 종합전형에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무조건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종합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학부모와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국수형을 다 전체적으로 공통과목으로 공부하고 이과든 문과든 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4단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죠. 이걸 보는데 그 각 과목의 목차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시장경제와 금융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건 경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공간과 사회, 사회정의와 불평등, 문화와 다양성, 세계화와 평화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통합사회가 교과서가 이제 출판사 한 가지는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슷한 이 목차를 보여주고 있고 통합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 상호작용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두 과목을 저희가 연결을 해놨냐면요.
이게 고1 때 이제 주제 탐구를 할 수 있는 통합교과에서 여기서 물어야 돼요. 얘가 생명공학으로 갈 거다. 아니면 사회과학으로 갈 거다. 어문으로 갈 거다. 아니면은 뭐 철학과로 갈 거다. 아니면은 의치안이로 갈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를 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수행평가를 잘 내주는 학교가 사실은 이제 예일이나 대성이나 선정가중이 참 잘 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낼 수 있는 주제탐구 주제를 줘요. 그럼 애들 보고 이걸 뿌려서 나는 2학년 때 생명공학으로 갈 거니까 선택 과목을 내가 그래서 생2로 했다, 생1으로 했다. 이제 이러면 나는 그래서 1학년 통합과학에서 통합사회에서 어느 과목의 주제 탐구를 잡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혹시 한 거 보셨어요? 그 보내주신 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거 교육을 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통 모르고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은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SG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잡고 한국말로도 다 이렇게 아이들 보고 쓰라 그래서 이걸 다 첨삭을 해줬고요. 영어로도 영작을 해서 첨삭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여한 학생이 있고 대부분 다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이제 유아를 보내드린 걸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학원에서 뭘 저런 것까지 하나 이제 이러시면 저희라고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막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걸 하게 하고 쓰게 하고 첨삭을 하고 그걸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참 진짜 영어만 가르쳐도 되게 빡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시 관리를 좀 해야만 하니까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예시가 있으니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중학교 때 ESG 관련해서 이제 애들이 뭔가를 해봤어요. 글쓰기를. 주제를 딱 잡고서 주제 쓰기, 글쓰기 토론을 이제 해봤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 또 이제 비슷한 과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2학년 때는 누구한테도 없는 우리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만 있는 주제 탐구가 한번 쑥 들어가야 되겠죠. 결을 이제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아이들하고 1대1로 이제 상담을 해서 주제 탐구 주제를 잡아줬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벌써 3학년, 4학년 다 돼가나 봐요. 근데 은평구에 40, 50대 자중이 아니라 자궁경부암 검사 실태와 조사를 했고 그걸 이제 연신내역에서 불강역이었나? 연신내역이었나? 이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주제 탐구를 잡아서 예일여고에서 의대를 간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갔는데요. 은평구 이대로라면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평구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마포구는 지금 회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세수가 많은데 은평구는 이제 보통 이제 주거단지다 보니까 세수가 별로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기획이 이렇게 돼 있다면 구역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지원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은요, 은평구의 옛 기자촌의 문학기지로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주제 탐구를 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 탐구를 잡아가지고 저희랑 진행을 했던 거죠. 이게 갑자기 툭, 탁 이게 아니고요. 중3 때부터 이게 뭔지에 대한 이제 인지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고1 때 공통사회, 공통과학에서 주제를 잡고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 신의 한 수적인 주제 탐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무료예요. 재원생인 기준으로 무료고 아이들이 조금 겸연쩍어서 요청을 먼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일수록 어머님들이 좀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니까 냅두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애들이 또 그거를 흡수가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필요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팀 관리도 하고 있고, 예, 이런 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적인 입시 관련된 그리고 HP 클래스가 가고자 하는 저희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보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미만고와 실수모에 대한 훈련과 유형별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서 좋은 고등학교, 우리 애한테 좋은 고등학교,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고등학교 말고 우리 애한테 좋은 고등학교를 선별하는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반적 커리큘럼과 방학 특강 관련된 얘기는 저희 중등부 저희 총괄 부장님이신 최희재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희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에 시험 일정이 잡혔거나 다음 주에 잡히는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설문지를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어머님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자리에 온 게 내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고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학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지금 정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규에 대한 커리큘럼은 이제 하이패스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8월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제 하이패스 1,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고교 내신의 기본 문제 유형은 수능 문제 유형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독해, 수능 듣기,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단 수능 독해와 수능 듣기 모의고사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 따라서 그동안의 어휘량이라던가 문법을 공부한 학습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다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친구와 그렇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이제 하이패스 1이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지금 1단계에서의 학습 목표는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 어휘,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는데 무턱대고 수능 독해를 하고 모의고사를 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수능 듣기 가는 거고 문제 유형을 익히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학생들은 이제 학습량 키우기가 기본이 되는 거고, 이 학습량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겠지만 엉덩이의 힘, 그러니까 5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앉아서 집중하고 10분 동안에 조금 정리하거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 다음에 또 50분 집중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학습 습관을 잡고 그 안에서 집중을 했을 때 어휘라던가 문법에 대한 이제 체력을 조금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수능 듣기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은 듣기랑 독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정복하기 쉬운 게 듣기이고, 듣기는 많이 노출할수록 아이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볼 만한데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함을 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수능 듣기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듣기만 가지고는 사실 본인의 실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해서 본인 실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계속 융합적으로 했을 때 기본기도 잡으면서 수능에 대한 문제 유형도 단계별로 익히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 들어오실 때 학생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잠깐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학습 자료에 문법과 독해 워크शी트, 즉 위클리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저희는 100%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100% 서술형으로 학생들을 접근시키는 게 뭐냐면, 어휘는 둘째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리송한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실력이 체크가 되고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법 개념부터 그 밑에 되는 종합 문제까지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돼서 완전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본시를 보통 가지고 계신 텐데 제시에 또 제제시에 제제제시를 겹쳐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단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학생이 통과할 때까지 제시험 보고 또 제제시험 보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 워크시트를 보시면 우리 학생이 문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였구나, 또는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대비를 시켜서 보다 정확하게 문법 개념을 정리를 하고 어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내신인데 학교별 내신의 특징 같은 것도 어머님들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학교별에 맞춤 내신 자료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되고 이제 HP2, HP3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HP1과 다르게 HP2와 HP3는 12월부터 저희가 주 1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비 중3 개강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시작하진 않았지만 예비 이제 중3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정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HP2와 HP3에 좀 차별점이 있어요. HP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법을 버릴 수 없어서 문법을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독해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커요. 반면에 이제 HP3는 문법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독해 미니 모의고사로 설명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수모 모의고사 풀고 그거에 대한 해설 수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HP2와 HP3의 큰 차이는 실전 훈련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HP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문법을 한 번 더 다지고 또는 문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HP3는 이제 문법보다는 고교 내신으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실전 훈련을 해야 된다에 해당하는 반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지금 차이점이 있고 수능에 대한 독해 문제 유형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워크시트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면은 학생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동일하게 저희가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는 문법과 독해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모의고사를 저희가 주 1회를 보는데 단발성으로 주 1회 보는 거 그거에 대한 결과를 문자로만 딱 보내면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성적을 받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적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과 1차적으로 상담을 해요. 1회부터 8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1회 점수와 8회 점수에서 지금 네가 틀린 오답 유형을 통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듣기 점수가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35점, 32점, 37점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가 37점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점이 나왔을 때 어떠한 컨디션이어가지고 어떻게 집중을 안 했는지 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잡아가는 거죠. 본인의 보완할 점을. 그리고 밑에 오답 유형을 통해서 빈칸 추론이 약한지 아니면 주제라던가 제목 같은 대입 파악 문제가 약한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뒤에 문제를 다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별로 빈칸 추론이 약한 친구는 빈칸 추론에 대해 적절한 이제 해결책, 문제집을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 빈칸 추론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들을 좀 본다던가 또는 대입 파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HP1이나 2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사실은 주제 찾는 거, 제목 찾는 거예요. 왜냐면 토픽을 못 잡아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못 잡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걸 한 줄로 정리해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꼭 필요한 문제 유형의 스킬 같은 거를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또 문법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서 어법 문제가 계속 틀리는지 그래서 어법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법이라고 하는 것과 문법이라고 하는 거의 접근성이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 개개인별로 접근을 했을 때 훨씬 더 학습에 대한 능률이나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1대 다로 하는 것보다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과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머님과 상담을 할 때에도 그냥 둘이 뭉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답 문항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서 계속 미스가 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학생과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3개월 후에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해결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답 유형을 통해서 실제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실전 훈련을 했을 때 해설 수업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규에서 해설 수업이 들어가 있는 반은 가장 상위반밖에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반만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 반이거든요. 그럼 가운데 하이패스 2, 그러니까 중간반
또는 하이패스 1, 하위반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는 보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잖아요. 근데 방학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 동안 딱 한 달 과정으로 하이패스 1과 2를 위한 실제 모의고사 피드백 수업이에요. 이거는 정규 수업이랑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하이패스 2 중간 이제 중2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의고사를 봐요. 그 정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설할 만한 시간이 정규 수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의논 끝에 그럼 방학이고 1월 한 달 동안은 학생들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정규 수업과 연계를 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학생별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상위반과 동일한 수업을 좀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주 1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4주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접근도 가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조금 더 나 이제 예비 중3이지만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이제 1월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강의 계획서도 이미 다 나왔고 선생님이 수업 이제 내신 마무리하면서 정규 수업 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다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쪽으로 몸도 기울고 수업 방향도 기울고 생각도 기우는 그런 이제 12월과 1월이 되지 않을까. 12월은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어머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12월부터 저희가 미만고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날짜도 너무 좋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왜 그날로 잡았냐면 학교 시험이 이제 연기가 되거나 조금 늦게 끝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23일, 24일 뭐 이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날짜에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작을 해서 24일, 23일에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여기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능 유형이나 문법 보강을 할 수 있는 뜨거운 겨울을 학생들이 보내고, 그다음에 영어 모의고사와 또 이제 상반기 주제 발표, 앞서 얘기했던 ESG 경영 같은 상반기 주제 발표를 겪어서 6월에 한 번 더 이제 미만고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등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고1 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고1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월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중등부에서 예비 고1 과정을 준비할 때랑 고등부라고 하는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예비 고1 과정을 진행할 때랑 학생들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저희 중3과 고1은 계속 커리큘럼을 연계해서 연결성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여기는 뭐지? 라고 하는 좀 불편함이라든가 어색함은 있을 수 있지만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수업 방향도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예비 고1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관점이 제일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 1년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으니까 만약 거기에서 이제 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랑 계속 이제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빨리 고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중3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거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